안녕하세요. 오늘은 AI4 2026 종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AI4는 2018년에 시작된 응용 AI 전문 컨퍼런스인데요. 특정 벤더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해로 9번째, 2026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작년까지는 MGM 그랜드에서 열렸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베네시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올해 행사의 핵심 테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에이언틱 AI가 개념에서 운영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세션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미 배포된 에이전트를 어떻게 통제하고 감사할 것인가가 중심 의제였습니다. 규모는 참가자 1만 2천명 이상, 연사일 1,000명 이상, 전시업체 400개 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AI4 2026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노트입니다. 제프리 힌턴, 페이페이리, 앤드루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 올랐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세션의 가치가 합의가 아니라 불일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 사람 모두 AI가 산업을 바꾼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다타이쿠가 제시한 수치가 현장에서 가장 큰 반응을 얻었는데요. 많은 CEO가 자기 회사에 AI 에이전트가 약 40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기업 규모는 400개에 가깝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IT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스프레드시트가 IT 부서 모르게 퍼져나갔던 것과 똑같은 경로죠. 세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팻 겔싱어 전 인텔 CEO와 오픈AI의 컴퓨트 책임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앞으로의 AI 돌파구는 알고리즘보다 반도체와 전력, 자본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AI가 기술 문제에서 조직과 재무의 문제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행사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가자는 1만 2천명 이상으로 발표됐습니다. 작년이 8천명 수준이었으니까 1년 만에 50%가 늘어난 겁니다. 연사는 1,000명 이상, 작년 600명에서 약 67% 증가했고요. 전시업체가 가장 극적입니다. 작년 약 225개사에서 올해 약 400개사로 78%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타트업 전용 공간인 스타트업 앨리는 아예 2배로 확장됐습니다. 이건 AI 스타트업으로 유입된 자금이 실제 부수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랙은 50개가 넘는 병렬 스트림으로 운영됐습니다. 화면 하단에 작년과 올해를 나란히 비교해놨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장소 변경입니다. MGM 그랜드에서 베네시안으로 옮기면서 약 100만 제곱피트 공간으로 확장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수치들이 전부 주최 측 자체 발표라는 겁니다. 제3자가 검증한 자료는 없다는 점은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작년 대비 변화를 두 가지 축으로 보겠습니다. 왼쪽 차트는 양적 성장입니다. 참가자가 50%, 연사가 67%, 전시업체가 78%, 그리고 스타트업 전용 공간은 100%, 즉 정확히 2배로 늘었습니다. 성장의 무게중심이 참가자보다 공급자 쪽, 즉 팔러 온 회사들 쪽에 실려있다는 게 읽히죠. 오른쪽은 질적 변화입니다. 올해 새로 부상한 키워드는 에이전트 인가, 감사 가능성, AI ROI, 그리고 온프레미스 오픈웨이트 배포입니다. 반대로 약해진 건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입문 세션과 파일럿 성공 사례를 늘어놓는 발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 번째, AI 페일즈 트랙입니다. 실패한 엔터프라이즈 AI 배포 사례를 실무자가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세션인데요. 성공 연출보다 솔직한 실패 분석이 더 실행 가능하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트랙입니다. 이런 트랙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산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변수 하나. EU AI법의 핵심 조항이 바로 이번 달 2026년 8월에 발효됩니다. 그래서 정책 트랙이 올해는 이론이 아니라 마감이 걸린 실무 세션이 됐습니다. 올해 AI4에서 가장 화제가 된 세션은 8월 5일 메인 스테이지에서 열린 The Architecture of Intelligence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이 진행을 맡았고요. 세 사람의 입장을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페이페이리는 이미지넷을 만든 사람이고 지금은 월드랩스의 CEO입니다. 그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느냐 창출하느냐는 이분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대신 교육과 인력 개발, 그리고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로 연착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 세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 화면 아래에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자동으로 공유된 번영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가운데 제프리 힌턴은 가장 경고에 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AI가 인간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패러리걸 같은 일부 직구는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 시스템이 개발자가 만든 안전장치를 우회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힌턴은 AI가 인류 멸종에 기여할 확률을 10에서 20%로 추정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앤드루 응은 정반대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스택으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봤고요. 실존 위험서사가 오히려 진짜 리스크 논의를 가린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션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이미 알려진 입장을 한 무대에서 대조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키노트 다음으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세션 2개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다타이쿠의 세션입니다. 제목이 재밌는데요. AI 승자와 AI 사망자를 가르는 단 하나의 결정, 이런 제목입니다.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AI에 성공하는 조직은 AI 에이전트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직원처럼 다룬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면 되지만 직원은 조직 설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IT 부서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도구를 승인하는 게 아니라 혁신은 허용화돼 거버넌스는 유지되는 인프라를 만드는 쪽으로요. 현장에서 웃음이 터진 대목이 있었는데 직원들은 이미 IT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이른바 바이브 코딩으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대 400 수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인프라 세션입니다. 팻 겔싱어전, 인텔 CEO와 오픈AI의 컴퓨터 총괄 사칭 카티가 함께 나왔는데요.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스토리가 아니라 인프라 스토리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원가입니다. 에이전트를 수백 개 수천 개 운영하면 토큰 소비가 곧 운영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오픈에이트 모델을 올리는 결정이 기술 선택이 아니라 원가 구조 선택이 됩니다. 다만 두 세션 모두 근거 수치가 벤더 자체 리서치이고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3일간의 키노트를 날짜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8월 3일 월요일에는 프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함께하는 응용 AI 연구 컨퍼런스, 제너럴 어셈블리와 진행한 실습 트레이닝, 그리고 초청제 리더십 서밋이 열렸고요. 첫째 날인 8월 4일은 오프닝 키노트가 몰린 날이었습니다. 의료 AI 세션에서는 인실리코 메디슨 창업자가 나와서 AI가 이미 실제 치료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동시에 가장 무거운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약을 만드는 바로 그 기술이 생물학 무기 개발도 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널들은 이걸 감독할 거버넌스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 미스트랄 세션에서는 OCR4, 린스트랄 1.5, 로보스트랄 내비게이트, 실드스트랄, 복스트랄 같은 오픈웨이트 라인업이 정리돼서 소개됐습니다. 둘째 날은 아까 본 힌턴, 리, 응 세션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운영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AI 정책 서밋이 별도 트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들은 업계 최대 화제의 세션과 가장 실용적인 거버넌스 세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셋째 날은 웨이모입니다. 딤트리 돌고프 공동 CEO와 창업자 세바스찬 스런이 함께 나왔는데요. 스런은 2005년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에서 스탠퍼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스타트업 성공담이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가 17년과 110억 달러 이상을 들여 상용화에 도달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세션입니다. 다만 이 리뷰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아직 사후 리포트가 나오지 않아서 프리뷰 정보 기준으로만 정리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년과 올해를 표로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개념을 설명하던 행사가 운영을 심사하는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일정이 일주일 앞당겨졌고 장소가 MGM 그랜드에서 베네시안으로 옮겨가면서 크게 확장됐습니다. 참가자, 연사, 전시업체 증가율은 앞에서 본 대로고요. 제가 가장 상징적이라고 보는 행은 오프닝 키노트입니다. 작년 오프닝은 미국 교사연맹 회장이 나와서 AI 위험으로부터 교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힌턴, 리, 응의 프론티어 담론이었죠. 방어에서 전개로 의제가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지배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은 초기 에이전틱 AI와 약속과 현실의 격차였다면 올해는 프로덕션 배포와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아래 두 행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거버넌스가 별도 트랙으로 승격됐고 실패 사례 트랙이 신설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산업이 성숙히 초입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국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입니다. AI4 공식 보도자료에 AI와 반도체 분야 한국 기업을 소개하는 국제전시 파빌리온이 명시되어 있고요. 국내 보도로 확인해보니 한국반도체 연구조합이 한국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옵니다. 참가 기업 사례로는 AI 반도체 데이터 기업인 디노티시아가 확인됩니다. 시올스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데모 같은 기업용 AI 데이터 솔루션을 전시했고요. 참고로 디노티시아는 같은 주에 열린 FMS 2026에서 시올스 AI 스토리지로 AI 애플리케이션 어워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위가 이번 리뷰에서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AI4와 FMS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날짜가 완전히 겹쳤습니다. 하나는 라스베이거스, 하나는 산타클라라죠. 국내 메모리와 AI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과 전시 자원을 둘로 쪼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FMS 기조연설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8월 6일 기준으로 국내 매체의 AI4 현장 취재 보도가 사실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 보도자료 끝에 한 줄 붙는 형태였는데요. 북미 최대 응용 AI 행사라는 위상을 생각하면 커버리지 공백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AI4는 벤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리전 지원이나 한국어 지원 같은 발표는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도 짚어두겠습니다. 이번 트렌드가 국내 기업과 기관에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AI가 인프라 스토리라는 이번 행사의 프레이밍 자체는 메모리 수요 서사에 유리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4와 FMS 일정이 겹치면서 실제 응용 AI 수요처와 만나는 접점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클라우드 같은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는 온프레미스 오픈웨이트 수요 확대가 소버린 클라우드 서사와 잘 맞습니다. 관건은 에이전트 인가와 감사 기능을 관리형 서비스로 묶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금융권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망분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약 아래에서는 컨테이너 하나로 자체 인프라에 올릴 수 있는 모델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AI ROI를 증명하라는 압력은 조만간 감독당국 이슈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과 국방 쪽도 봐야 합니다. 이번 행사에 미 공군 최고정보 책임자가 연사로 나올 만큼 정부 부문 도입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내는 조달 규격의 에이전트 인가와 로깅 요건을 미리 반영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 있습니다. 신약 발굴 가속은 이미 데모 단계를 넘어섰지만 이중용도 리스크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이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입니다. 웨이모의 센서와 HD맵 중심 방식, 그리고 웨이브의 엔드투엔드 학습 방식이 지금 런던에서 동시에 실증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어느 쪽에 걸 것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준거 사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리뷰를 바탕으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즉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내 AI 에이전트 인벤토리 전수조사입니다. 승인된 것과 승인되지 않은 것, 직원이 직접 만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거버넌스 논의가 전부 공중에 뜹니다. 두 번째는 미스트랄 OCR4를 온프레미스 컨테이너로 올려서 사내 문서, 파이프라인 POC를 돌려보는 겁니다. 170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한국어 품질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운데는 모니터링 항목입니다. AI 페일즈 트랙의 사례 자료가 공개되는지, 웨이모가 연말 주당 100만 탑승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지, 그리고 다타이쿠의 40대 400 수치의 방법론이 공개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키텍처 재검토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에이전트용 아이덴티티와 인가 체계인데요.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IAM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받고, 어떤 도구를 호출하고,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고, 어떤 응답을 내보낼 수 있는가. 이 네 축을 다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EU 대상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이번 달 발효되는 EU AI법 조항에 대한 노출도 점검은 미룰 수 없는 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AI4 2026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별 5개 만점에 4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공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벤더 중립 구조입니다. AWS나 구글 같은 자사 행사에서는 불가능한 다중 벤더 실비교가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둘째, AI 페일즈와 ROI 트랙 편성입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셋째, 힌턴과 응애 대립이 실제로 무대에서 노출됐다는 점이고요. 아쉬운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GA나 프리뷰 단위의 신제품 발표가 거의 없어서 리뷰 대상으로서는 뉴스밸류가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둘째, 최대 화제 키노트와 가장 실무적인 정책 서밋을 같은 시간에 배치한 건 명백한 설계 실패입니다. 셋째, 인상적인 수치들이 대부분 벤더 자체 리서치였고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전망을 보면 3가지를 꼽겠습니다. 에이전트 인가와 감사 툴링이 별도 시장으로 분화할 것이고요. 규제 산업에서 온프레미스 오픈웨이트가 기본값이 되면서 국내 금융과 공공조달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AI ROI 증명 압력이 2027년 예산 사이클을 지배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회차에 기대하는 건 AI 페일즈 사례 아카이브 공개, 한국관 확대, 그리고 FMS와의 일정 충돌 해소입니다. 오늘 AI4 2026 리뷰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